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5월 활동 소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코이카가 여러 나라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번 자료들을 보니까요. 정말 코이카 활동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협력해온 국가에서의 성과도 있고 또 특정 산업 인력 양성이나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까지. 네, 정말 다양하네요. 네, 각 활동이 현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파라과이 소식부터 볼까요? 네, 파라과이. 코이카 사무소가 거기 생긴 지 30주년이 됐다고 하던데요. 현지 국회에서 라스 레시덴타스라는 공로상도 받았다고요? 아, 네. 그 상이 파라과이 역사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기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이카의 30년 활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이런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그냥 기념패가 아니고요. 30년간의 협력이 파라과이 사회에 정말 깊숙이 기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길래요? 3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1993년에는 벽촌 식수 공급 같은 아주 기본적인 지원부터 시작했어요. 아, 정말 기초적인 부분부터. 네. 총 지원액만 해도 1억 8천만 달러가 넘고 봉사단원도 1,200명 이상 파견했고요. 공무원 연수도 시키고. 와, 많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파라과이 정부가 뭘 필요로 하는지에 맞춰서 예를 들면 공공행정 현대화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접근성 개선 같은 쪽으로요. 아, 디지털 파트너십. 네, 협력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동반성장이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지원 방식도 진화했다는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베트남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베트남. 한 베트남 산업기술대학교에서 조선 용접 인재 양성 과정 첫 수료생 53명이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아, 네. 이 소식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게 HD 현대중공업 계열사, 또 울산시, 대학 이렇게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같이 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냥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또 졸업하면 어디로 취업할 건지 이걸 처음부터 다 같이 설계한 거예요. 기업, 지자체, 대학이 각자 잘하는 걸 모아서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교육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그렇죠. 훈련 따로, 취업 따로가 아닌 거죠. 이게 정말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2027년까지 440명 양성이 목표고요. 440명이요? 꽤 많네요. 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캄보디아 같은 다른 나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성공 모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확실히 현지 산업에 딱 필요한 인력을 치워서 바로 연결해주는 방식이니까요. 맞습니다. 한편 좀 어려운 지역 소식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때문에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 라말라하고 코바티아라는 곳에 통합 재활 치료센터가 문을 열었다고요. 네, 이게 서안지구에서는 최초의 통합 재활센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최초요. 아, 네, 신체적인 재활뿐만 아니라 정서, 언어 치료까지 다 하고요. 특히 그 VR 기반 보행훈련 시스템 같은 최신 시설도 갖췄어요. VR 기술까지요. 재활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시설만 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어떤? 세계보건기구 WHO랑 협력해서요. 현지 의료인력 교육도 시키고 또 운영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서 이 센터가 앞으로 자립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데까지 신경 썼다는 점이에요. 와, 정말 중요하네요.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거군요. 네, 위기 상황일수록 이런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죠. 인도적 지원 역량 자체를 키우는 활동도 있었다고요. 태국에서? 아, 네.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KDR-기 예비대원들 훈련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UN 난민기구 UNHCR이랑 현장 안전훈련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재난 현장에 투입됐을 때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은 예측 불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구호대원들 안전이 최우선이고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UNHCR 같은 국제기구랑 같이 훈련하면 실전 경험도 쌓고 전문성도 높일 수 있고요. 아주 현실적인 훈련이죠.
네,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네요. 자,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타지키스탄. 여긴 국토의 93%가 산지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용 수확보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지리적, 환경적으로 제약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코이카가 여기서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요. 네. 앞으로 5년간은 1,850만 달러 정도를 투입해서요. 크게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하나는 농업용수 관계 시스템 개선이고요. 물 관리네요. 네. 다른 하나는 스마트팜 같은 시설 원예 농업을 현대화하는 겁니다. 아, 기술 지원까지? 그렇죠. 이게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자는 게 아니고요. 기후변화가 심해져도 농가들이 잘 적응하고 버틸 수 있게 회복력을 키워주고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에도 기여하려는 목표입니다. 의미가 크네요. 특히 한국이 물 관리 경험이나 기술이 있잖아요. 이걸 공유하는 게 타지키스탄 정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오늘 정말 파라과이의 30년 동반자 관계부터 베트남의 맞춤형 인재, 팔레스타인과 KDRT의 인도적 지원 역량, 타지키스탄의 기후변화 대응까지. 와, 코이카 활동 범위가 정말 넓고 다양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다양한 활동들을 쭉 보면 뭔가 공통적인 핵심적인 접근 방식 같은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맞춤형 지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춤형 지원, 네, 각 나라가 처한 상황, 그리고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잘하는 분야 있잖아요. 뭐 조선 기술이나 방금 얘기한 물 관리 기술, 디지털 기술 같은 거요. 네, 우리의 강점. 이런 강점을 잘 활용하고 또 기업이나 국제기구 같은 다양한 파트너들이랑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돋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함께 만들어가려는 거죠. 함께 만들어간다. 좋은 말이네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국제협력 사례들을 보니까 도움을 주는 방식도 정말 다채로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까요? 글쎄요. 한 국가를 돕는 방식이 얼마나 바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접근법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파라과이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지원하는 거나 타지키스탄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농업 기술을 지원하는 것처럼요. 당장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그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들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런 지원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긍정적인 파급 효과, 어떤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파급 효과를 상상해 보는 것,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